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욱 발빠른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오프닝벨 3부 코인 돋보기의 진행의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이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 투자 회사인 제우스캐피탈의 권석준 전문위원님과 그리고 그 연예인 NFT 프로젝트로 유명한 이 펜버스 프로젝트의 황동우 대표님을 모시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또 뵙는 것 같은데 우리 황동우 대표님 네, 이렇게 또 볼수록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며칠 전에 이 서울랜드에서 그 마이크로 서울이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NFT하고 연계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진행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녀오셨는가 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주말에 서울랜드에서 있었던 행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페스티벌 쪽 NFT를 하는 회사다 보니 굉장히 네. 관심 있게 봤었던 행사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장기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외 야외 행사나 또 콘서트나 페스티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 보니 연달아 페스티벌들이 성공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번 마이크로 서울은 좀 흥미로웠었던 게 포스터 자체에서 보시다시피 있는 게 캐릭터 중심들인데 이게 단순 가수들이나 아티스트 캐릭터들이 아니라 요즘 좀 핫한 소위 말하는 NFT 예. 여기 있는 원숭이, 뭐 침팬지 이런 캐릭터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되고 블록체인 유저들끼리 그걸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문화를 약간 앞단에 세워서 공표를 했던 거의 최초의 행사였습니다. 정말 이 포스터를 보면은 그 NFT라든지 이 블록체인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알만한 그런 맞습니다. 캐릭터들이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저런 그 NFT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한 프로젝트인 건가요? 되게 흥미롭게도 이번 그 마이크로 서울 행사 같은 경우는 예.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예. 좀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 기존의 이제 엔터테인먼트들은 약간 가수 중심, 기존의 약간 보수적인 엔터테인먼트 업계들의 중심이었다면은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IT 스타트업, 예. 좀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젊은 유저들까지도 유입이 돼서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파티였었고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서울랜드라는 행사, 서울랜드 장소에서 2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 하니 굉장히 좀 큰 행사였고 좀 나름 이런 창의적인 시도들을 봤던 게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 보수적인 산업이다라고도 맞습니다.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NFT라든지 이 AI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떤 관심도와 협업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네. 있어서 앞으로 이 NFT 방향으로 좀 많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맞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작년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NFT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아직도 그 인기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문적인 블록체인 투자 회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NFT 프로젝트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 펜버스를 통해서 NFT 회사들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처음 또 방송 출연을 하시는데 네네. 이 제우스캐피탈의 이 전문 심사위원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제우스캐피탈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우스 캐피탈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는 모든 산업군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한 7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상장 업무 엑셀레이터, 뭐 트레이딩 많은 업무들을 몸소 겪다 보니까 오늘날 이 자문위원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NFT 앞에서 봤던 서울랜드에서 했던 그런 NFT 페스티벌 또는 연예인 프로젝트나 어떤 캐릭터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들을 또 벤처들을 발굴하고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맡고 계시는 업무의 중요도가 굉장히 막중하실 것 같아요. 네, 발굴하는 거다 보니까. 이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 네. 이 크립토 VC라는 것 자체가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분야에만
투자를 진행하는 일종의 펀드 같은 역할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 VC 디지털 벤처 투자 이쪽은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모든 산업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NFT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는 이제 뭐 좋지 않은 사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성장 그리고 어떤 진통을 겪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현물 시장까지도 NFT화돼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함에 따라 저희 벤처캐피탈에서는 해당 관련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계속 육성,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대부분 주식이나 디지털 자산 등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런데 특히 개인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관급의 투자와 또 개인 단위의 투자 이 방식에는 주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도매점과 소매점의 차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소매점, 거래소에서 진열되어 있는 코인들을 구매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기관 투자, 벤처 투자라고 한다면 그런 물건을 매입하고 진열할 때까지 어떤 상품을 진열을 해야 될지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개인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여기서부터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져갈 수 없는 어떤 가격대의 지분이나 코인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 수 있는 가격 차이에서 쉽게는 뭐 도매점과 소매점의 차이가 아닐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는 재단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재단이나 코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코인을 골라내는 그 단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말 그대로 NFT 산업 분야인데요. 대체 불가능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코인 시장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게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음악 또는 뭐 예술 저작권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현물 시장이나 게임 산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NFT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지금도 많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오늘의 대화 주제가 특히 NFT다 보니까 그 전문 심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NFT를 어떻게 또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요. 일단은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NFT가 좀 많이 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뭐 수많은 이 NFT 상품이라든지 뭐 그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게 과연 이 가치를 매길 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라든지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NFT 자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NFT가 꽃을 피우는 곳은 앞에도 말했지만 이 시작은 그림이나 어떤 아트 어떤 이쪽 분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야는 저는 마지막에는 이제 현물 부동산 시장과 어떤 저작권 그리고 연예인 팬덤층을 말 그대로 그것을 보유하려고 하는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꽃을 피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NFT 분야에서는 커뮤니티를 정말 보유하고 있는지 활성화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평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NFT를 구매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얼마나 이 가치가 상승을 했을 때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판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NFT 산업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규모 굉장히 또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NFT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그 디지털 자산의 하락세를 좀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는데 이 주식 시장만이 아닌 또 요즘 들어서 디지털 자산이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 정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동향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 기존의 금융시장과 뭐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많이 오르면 또 그만큼 골도 깊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또 반납해서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고 100%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한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어떤 박스권에서 어떤 횡보하면서 시장을 정화시키면서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이 오른 만큼 또 반납이 있어야 된다. 그 좀 많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아까 이 자료 화면 같은 경우에 또 같이 한번 보시면 그 NFT의 가격 추이를 나타낸 자료 화면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관심 있고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황동우 대표님께서도 부연 설명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네, 특히 지금 보고 있으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소위 말하는 NFT의 가장 대장주인 이제 지루한 원숭이 NFT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유념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초기에 있는 가격을 지나서 굉장히 상승세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나서 급격한 하락세를 했는데 현재 가격을 다시 보시면은 기존의 초기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상당히 NFT가 가파른 상승세와 가파른 하락세를 겪었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펜버스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를 NFT화하는 컨셉이지만 이제 NFT를 이제 표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산업들을 이런 디지털 자산화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었던 약간 높은 상승 하이프 그리고 그에 따른 급격한 하락세는 시장에서의 단기적 조정이었던 거지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두터운 펀더멘털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미 이 장기화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시장은 저희와 같은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 또 권 대표님처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단순 하나의 유행이나 트렌드라기보다는 펀더멘털적인 커뮤니티와 펀더멘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모델들이 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같은 저런 NFT 같은 경우에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저 정도의 가격이 혹시 유지된다라는 걸 이 판단을 했을 때 최소한 저 정도의 가치는 반드시 보전이 된다라고 또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이 방금 보셨던 지루한 원숭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적인 강한 팬덤이 있는 소위 말하는 NFT의 대표적인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 예. 꼭 지루한 원숭이 NFT가 다른 모든 NFT의 가격을 반영한다든지 그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강한 팬덤들과 굉장히 강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NFT일수록 가격의 하락세하고는 무관하게 펀더멘털적인 지지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좀 그 점이 좀 유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하락을 함에 따라서 요즘 뭐 NFT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산업들도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비교적 이 NFT 산업은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저희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예. NFT와 기존에 있었던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하고의 좀 차이는 기존의 시장 같은 경우라면은 펀더멘털적인 지지, 즉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은 다 같이 동반 하락을 하거나 예.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했는데 NFT는 이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만의 그런 소유권이라는 게 강하다 보니 다른 코인들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무관하게 이 가격은 내가 지지하고 있음으로써 가격이 유지가 되는, 그러다 보니 나와 같은 커뮤니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하락세하고는 무관하게 지지를 하고 견고하게 보이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좀 유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NFT 작품을 소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미술품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소유를 한다라고 또 판단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과는 좀 상관없이 내가 산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을래. 맞습니다. 그런 심리도 가급적이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맞습니다. 해석을 했습니까? 네. 그 방금 보여주신 차트를 하나 좀 보시면은 예. 이 BAYC 그 지루한 원숭이는 좀 한정적인 수량으로 팬덤 중심으로 갔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 가격이 크게 하락은 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보신 요거는 이제 좀 소위 좀 유명한 운동화 좀 NFT로서 이 NFT를 가짐으로써 뭔가 조깅을 하거나 하면서 소위 말하는 채굴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그건 좀 흥미로운 게임 방식의 NFT인데 이거는 가격 하락을 뭔가 팬덤들이 뭔가 던진다든지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발행량들입니다. 예. 뭐냐면 NFT라는 거는 결국은 한정된 수량과 한정된 커뮤니티 기반으로 가다 보니 급격하게 발행량을 늘리다든지 포트폴리오 늘리면은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차트 같은 걸 항상 보실 때도 이제 저희와 같은 기관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만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도 NFT를 보실 때는 발행량과 발행 계획, 발행 추이 등을 면밀히 보시면서 가셔야 하지.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발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그거와 반비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적인 NFT 프로젝트의 두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거는 커뮤니티가 강하기 때문에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 강했었고 반면에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고 유저들은 많지만 이건 그 유저의 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발행량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하락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 NFT를 구매를 했는데 발행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발행량의 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사전에 이런 뭐 안내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발행할 NFT 수량 그리고 NFT 계획, 예. 타겟된 커뮤니티 이런 거를 철저히 계획을 하고 미리 그런 거를 커뮤니티 안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와 같은 프로젝트 하는 입장이 아닌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유통량을 관리할 것인지 네.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저희는 투자가 좀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밀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 권석준 대표님으로 넘어와서 혹시 위원님도 이 NFT에 투자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없었는데요. 네. 최근에 한 달 반 전에 처음으로 NFT를 투자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워낙 이슈가 많았었어요. 많이 있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루한 원숭이나 또 운동화,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예. 많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죠. NFT가 막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한 거는 조금 다른 거였거든요. 이게 약간 국내에서는 이슈가 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할 건데요. 아직 이제 구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요. 예. 네. 최근에 하나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우스 캐피털과 같은 이 전문 투자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이 NFT의 어떤 뭐 양질의 NFT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서 이 황동호 마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NFT는 그거를 소장하려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팬덤 문화 또는 어떤 이런 커뮤니티가 정말 잘 활성화되어 있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프로젝트 회원의 규모, 회원이 언제부터 모여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로 추가 유입할 수 있는 계획이나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 말 그대로 커뮤니티가 언제부터 활성화되어 있느냐 얼마만큼의 커뮤니티의 회원이 모여 있느냐를
가장 먼저 어떤 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영속성 자체를 평가를 하신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모인 회원인지 예. 아니면은 그런 프로젝트와 원래 있던 어떤 컨텐츠가 좋아서 꾸준히 모여있던 회원들인지가 예. 중요하겠죠. 일단 이 오늘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과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네. 이 제우스 캐피털과 펜버스의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저는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NFT 프로젝트인 펜버스를 이제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참석해주신 권 심사위원님하고 같이 이런 디지털 자산 VC 업무에서 특히 이제 NFT 부분은 제가 이제 그걸 담당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심사 업무나 그런 자문 업무를 제가 같이 지원을 하면서 예. 현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VC 이제 요즘 이제 투자 기관들의 패턴들은 기존에 단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이나 캐피털 게인을 얻는 것만이 아닌 이제는 종합적인 인큐베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각 디지털 자산 회사 VC 투자 기관 입장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하고 저와 같이 실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패턴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시장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NFT 핵심은 두 가지인데 기존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그렇죠. 플러스 이거를 어떻게 블록체인화 할 것인가, 예. 이걸 어떻게 NFT화 할 것인가 이런 IT적인 이해도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이런 VC적인 입장에서도 단순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것만이 아닌 이걸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인지 어떻게 더 확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큐베이션 쪽 업무까지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우스 캐피털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NFT 프로젝트가 혹시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두세 가지가 지금 더 검토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조금 더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가다듬어진 예쁜 모습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한번 출연하시고자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그 이 시청자분들께 혹시 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그래서 저희 캐피탈에서는요, NFT 쪽으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의 해당 그 커뮤니티 회원의 규모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만큼 모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 회원들과 꾸준히 영속성 있게 제공할 아이템, 컨텐츠들을 확장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업체들 또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꾸준히 이어져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뭔가 예. 이런 시장에 동조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층이 바로 수요층이 되니까 그렇죠. 그들과 면밀하게 이어가면서 그렇게 하락이나 급격한 상승이 아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내가 구매한 NFT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획하시는 분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내가 투자를 한 코인과 사랑에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네. 좀 많이 있어요. 업계에.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 NFT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그 가치를 좀 보존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유동성을 또 받쳐주는 역할도 커뮤니티로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지금까지 권석준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내용 간추린 요약으로 한번 보시고 이어서 황동우 대표님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